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당 강남서초당협위원장 안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일 방미 집회에 찾아와 주신 모든 동지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금 완전히 역광이라 가지고 눈이 엄청 부시죠. 저만 지금 편한 것 같아요. 네. 조금 제가 이쪽으로 좀 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행진을 좀 안 받도록 이쪽으로 좀 도우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10년째 되는 날이 투쟁 10년째 방미 동지 며칠인가요? 30날인가요? 그러니까 만 10년 되는 게 그치, 만 10년 되는 게 5월 30일이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만 있으면 이제 만으로 10년이 되어, 횟수로는 이제 11년째이기는 한데 만 10년째가 되죠. 어떻게든 이 10년을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바람입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직투쟁 10년이다. 현대기아차는 협상에 나와라. 10년이다. 현대기아차는 협상에 나와라. 협상에 나와라. 투쟁. 지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버벅입니다.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 문제 정의선이 해결하라. 내부고발자 문제 정의선이 해결하라. 정의선이 해결하라. 투쟁.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신 동지들을 생각하며 묵념. 바로 이어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나 산청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니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연대 발언으로 태국투 임경택 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언하겠습니다. 해와는 서리다. 보다이고 처리하라. 서리다. 보다이고 처리하라. 보다이고 처리하라. 5월 30일이면 10년입니다. 기아차가 정당한 내부고발자를 해고시킨 지 10년입니다.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복직식이라고 그 과정에 교섭이라도 하자고. 그러나 기아차는 거부했습니다. 거부한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해고자는 이길 때까지 합니다. 현대기아차 우리나라 제2의 재벌입니다. 여기 주위에 굴러다니는 차 70~80%가 현대기아차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독점입니다. 독점. 자동차에 한해서는 한국에서는 독점 기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업에서 판매 노동자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서 차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들 아침에 출근하면 점심밥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현대기아차 우리나라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재벌의 행포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노동자가 출근해서 점심밥 걱정을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게 현대기아차의 현실입니다. 제가 현대기아차 많은 해고자 투쟁을 연대를 봤습니다.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하냐. 현대기아차 마크는
붙여다니지만 사실은 별도의 노동자들. 현대기아차 투쟁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고자들은 아마 이길 때까지 할 것이다. 관두고지마. 현대기아차 앞에 현실을 보십시오. 여 주위에 나와 있는 젊은 청년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저쪽에 CCTV 한번 보십시오. 저 위에 철조망을 해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렇게 해놓은 데가 아무데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저 위에 가서 농성할까봐. 저걸 누가 그랬겠습니까? 참 비겁한 현대기아차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알박기 집회 하지 못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도록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집회입니까? 집회 방해를 하는 거지. 할 말이 경찰에게도 많습니다. 서쳐서 범죄인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올라왔느냐? 서초동 방배동에 가면 백석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총장이 윤석열이라는 집으로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기자들이 중계를 했습니다. 중계를. 그럼에도 서초 경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뚱멀뚱 보고만 있고 기자들의 기자 취재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이게 서초 경찰서의 현실입니다. 서초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현수막을 찢어놓고 회수막 와서 주위에 CCTV 좀 달아라 하니까 못 단답니다. 왜? 현대기아차를 보호해야 되니까. 재벌들이나 기득권들의 이익은 살펴줍니다. 해고된 노동자들 짓밟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구청이나. 제가 삼성 투쟁할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서초구를 우리나라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좋겠습니다. 서초구에 사는 시민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서초구가 경찰이나 구청이나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쟁! 임경택 국장님의 연대 말씀이었습니다. 철조망 그림이 저거를 그림을 누가 그려서 보내주셨죠? 박미 동지 연대방에 그것이 올라와 있는데 그 그림 보신 분 계신가요? 연대방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되게 잘 그리셨어요. 예술적으로 되게 훌륭합니다, 그림이. 그리고 이제 글귀를 한마디 써주셨죠. 왠지 서글픈 느낌이 든다라는 뭐 그런 식의 그 문구가 쓰여져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 그림을 보기 전에는 여기에 철조망을 두른 CCTV가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여기를 그렇게 수없이 드나들면서도 저거를 그렇게 이렇게 눈여겨보질 않았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네, 강남역이 생각나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 철조망뿐이겠습니까? 네, 여기에 아스팔트 하나하나, 나뭇잎 하나하나에 박미 동지의 눈물이 한이 서려 있고, 아시다시피 이 알박기 집회의 이 현수막들, 농역들, 이 모든 것이 현대기아차를 지키고 있는, 뭐로부터 지키고 있는 걸까요? 뭐가 두려워서? 서글픈 모습입니다. 허영구 동지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수갑선의 정신개성 사업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그 그림 얘기하셨는데, 저 철조망 그 사진을 제가 보냈는데, 제주도에 있는 최신 노동자예요. 우편 배달하는 최신 노동자이신데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프로 수준은 아니지만 아마추어로서 아주 풍경을 잘, 제주도 모든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채화로. 근데 그분이 제주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예전에 경주, 설악산, 부산 신혼여행 가다가 이제 배 타고 해외로 간다는 게 제주도 신혼여행. 그게 한 80년대쯤 됐겠죠. 그 아름다운 제주도의 경관의 이면에는
4.3의 피의 피눈물에 역사가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풍경을 그리는데 그 풍경 이면에 있는 제주 민중들의 아픔을 함께 담아서 그리고 있는 분이에요. 표시는 아니에요. 풍경으로만 그리지만 거기에 붉은색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담아내는 분인데, 제가 이 그 철종 사진을 보내면서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니까 정말 그림도 잘 그리셨고 거기에 글도 좀 마음에 와닿는 글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킨 짐에 앞으로 우리 전국의 투쟁사업장 동지들의 그 모습을 그 수차로 좀 그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제주도에서도 정말 현장을 누비고 또 삶의 이 바닥의 아픔을 업무로 느끼고 생활하고 계신 동지께서 이 영구공동 사거리 철조망의 아픔을 그림으로 글로서 담아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지들의 염원이 이 박미 동지의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고 박미 동지가 이제 10년을 넘기지 않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하나같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이제 친일 행각하고 미국 가서 지금 침 행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미선이 기대와 달리 이 현대 기아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미국은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국빈 방문이라고 하지만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윤석열 불러다가 잔치하고 자기 이 재선 다시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발표한 것이고, 윤석열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미국 가가지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 정치쇼 외에는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유까지 붙여가지고 신냉전 구도, 이 제국주의 전쟁으로 가는 아주 불행한 길을 선택하는, 그것 말고는 자기네들의 정치적 국내에서 각각의 정치적 이득을 올리는 거에는 아무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현대기아차가 삼성이 미국의 현지 투자를 할 때만이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침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정치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안 주면 미국 자동차 팔 수 없잖아요. 그 국내에서 좀 더 팔아야 되는데 우리 박미 동지가 또 현직에 가면은 차를 잘 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미 동지가 정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정미선을 비롯한 이 한국의 이 재벌들이 정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또 국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 농민들의 피땀으로 만든 국가 재정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민중들의 그 피와 땀을 착취해서 이렇게 거대한 성을 쌓고, 또 이 재벌을 사실 기아자동차만 해도 예전에 국민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현대 재벌에게 넘겨준 것이잖아요,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이 현대기아 재벌 다 합쳐도 정의선 일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분이 소수입니다. 어떤 면에서 국민연금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한다면 이 경영에 확실하게 우리가 개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선 일가가 현대기아차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의 주인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정말 국민기업이라면 그 주인은 바로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만약 경영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박미동인을 복직시키고 정의선을 당장 경영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얘들이 훨씬 힘이 커 보이지만 우리가 꿈틀거리는 밑바닥에서의 우리 힘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아갑시다. 그리고 전직 민주당 위원장에 비롯한 공대의 대표들의 이름으로 교섭을 지난번에 요구했고, 저들은 박미 동지가
이 현대차, 기아차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공문도 받지 않았지만 그들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진실의 무기를 길을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이긴다. 박미가 반드시 이기고 현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 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영구 대표님의 연대사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치 쇼하러 미국에 간 거였어요. 투자 한푼도 못 받고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려나요? 올라갈까요? 그죠? 현대기아차를 만든 거는 우리 노동자죠.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 현대기아차를 만들었는데 주인은 지금 쫓겨나가지고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고 정의선을 몰아내고 황미를 복지시켜야 된다 이런 거죠. 예, 좋습니다. 구호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복직투쟁 10년이다. 현대기아차는 협상에 나와라. 10년이다. 현대기아차는 협상에 나와라. 협상에 나와라. 투쟁. 정의선은 내부 고발자 문제 해결하라. 정의선은 내부 고발자 문제 해결하라. 해결하라. 투쟁. 네, 오늘은 공연이 없어요. 네, 공연이 없어서 예, 연대 발언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노동자 이만재 동지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름이 좀 많아서 기아자동차 해고자였고 기아자동차 복직자였고 기아자동차 해고 예정자입니다. 내일 모레 징계위 열립니다. 해고 6년 9개월 했는데 4개월 일하고 또다시 해고한다고 해서 참 재미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인 줄 알면서 강행하겠다고 하는 이 해고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지 또 우리 현대기아차의 법무팀은 없는 건지 법무팀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 노무 담당하는 뭐 우리 저 최준영 대표 있습니다만 뭐 그 새끼들은 저희 같은 사람 자르려고 하는 게 직업이니까 그걸로 연봉 받아 먹는 새끼들이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최소한 법무팀 애들은 이게 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걸 보면 과연 이 우리 현대기아 그룹이 정말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겠나. 그리고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현대기아차 제가 봐도 앞으로 벤츠 넘길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잉여금이죠. 이득금에 대한 분배가 문제인데 저희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박정희 시대부터 들어왔던 얘기 같아요. 파이를 키워서 나눠먹자. 파이는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시대부터 쭉 왔는데 계속 커져왔습니다. 한 번도 안 커져본 적이 없어요. 현대기아차로 얘기하자면 현대기아차 요번에 1사분기 3조 5천억 전년비 86% 이득 났습니다. 파이가 엄청 커졌어요. 근데 과연 오늘 줄까요? 이득 나눠줄까요? 노동자들에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래 왔고 또 엊그제 정의선이하고 윤석열이하고 둘이 손잡고서 화성에 와서 뭐 24조로 투자 안에 고용을 늘리는 거짓말만 하다 갔죠. 24조 투자 안 합니다. 또 고용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기아차 그룹에는 현대자동차, 저희 기아자동차 특히 위시에서 두 군데가 2025년에는 40% 감축 이미 목표 세웠고 그거 진행 중에 있고 실제 갑니다. 그런데 무슨 고용을 뭐 늘린답니까? 거짓말만 둘이서 손잡고 했어요. 언론에 나가서 말 그대로 쇼한 거죠. 쇼.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불법적으로 쟤들이 해고를 해서 결국 현대기아차 유일하게 제가 승소한 사람입니다. 해고자 중에 다 통틀어서 유일합니다. 신문에는 나왔다는데 사라졌답니다. 누군가가 사라지게 했겠죠. 네. 참 재밌는 일인데 세상이 권력이라 언론이라 똑같은 새끼들이죠. 물론 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저 재벌 새끼들도 마찬가지. 오늘은 뭐 공연이 없다고 해서 말을 좀 길게 해도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충분하니까. 재미있는 거는 저기 써 있어요. 국가개혁 경쟁력을 위한 건전한 집회문화 정착촉구. 아니 그래서 저희가 건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디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뭐 저희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이렇게 하라고
축구하는 이런 집회를 하는 건데 이 집회를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 다 그냥 동원해가지고 경찰, 구청 참 재밌어요, 그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또 우리가 맨날 속는 거 있잖아요. 법치주의 대통령 윤석열 측에서 잘 하시던 말, 법치주의 국가. 아유, 저 진짜 깜빡 속을 뻔했어요. 난 진짜로 법치주의 국가 만드는 줄 알았네. 그랬더니 법치주의가 아니라 왕도주의 국가를 만들고 자빠졌네. 매번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난 이 정보 보면서 그래도 제가 기존에 그래도 법치주의자라는데 법치 정도는 하겠지. 법치 전혀 없어요. 법치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노동자,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진보 세력,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주 이런 사람들, 바른 말하는 사람들, 특히 윤석열 씨 나쁜 점 지적하는 사람들은 절대 법치주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 외국에서 언론들도 맨 처음에 윤석열 씨 대통령 됐을 때 법치주의자이니 뭐 검찰총장이니 뭐 선전 많이 했는데 지금 진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뭐 춘풍추상이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만 정말 자기한테 들이대야 할 잣대를 다 남들한테 들이대죠. 김건희, 장모. 사실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김건희 씨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법원 판결문을 보면 살짝 끼워만 놨어요. 제 잘못했다고, 제 있다고. 근데 무죄라고 얘기해요. 저는 차라리 윤석열 씨가 법치주의였으면 차라리 그 인정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인정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래도 그 마누라인데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서 결국 특검 받잖아요. 이제 특검 받을 겁니다. 뭐 여당이 막는다는데 제가 보기엔 못 막습니다. 분명히 받는데 왜 이런 사태를 만드냐 이거예요. 법치주의하면 마누라가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만나기 전에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만약에 윤석열 씨가 자기 마누라 법의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을 났으면 제가 보기에 오히려 윤석열 씨 지지율 올라갔을 거예요. 장모 지금 그 나와 있는데 장모 구속시켰으면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갔을 거예요. 야, 진짜 법치주의자 맞네. 야, 뭔가 되겠구나. 이렇게 했겠죠. 근데 자기네 가족이나 뭐 자기네 식구들, 뭐 자기네 언론들, 자기네 친한 재벌들 죄가 없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죄가 있습니다만 윤석열만의 재벌들만의 이런 나라에서는 법치주의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가 매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참 국가 경쟁력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과연 그런 현대기아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이바지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되새겨봐야 합니다. 여기 지금 빌딩이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3조 5천억 전년비 86% 성장했습니다만 그걸 위해서 헌신한 노동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노동자들 우리 단순하게 노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기도 하고 서울의 시민이기도 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가는 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윤석열 씨가 정말 정신 차리고 지지율 올릴 수 있습니다. 재벌개혁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바로 올라갑니다. 윤석열이가 몰라서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윤석열 씨가 왜 모르겠습니까? 재벌개혁하면 지지율 제가 보기에 100% 올라갑니다. 100%. 근데 안 하죠. 왜? 재벌들하고 손잡고 살을 거니까. 권력도 있겠다. 언론도 있겠다. 재벌만 있으면 삼박자 딱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 좋은 세상을 과연 윤석열 씨가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가 정말 재벌개혁 법제화한다면 저 지지하겠습니다. 지지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반대해도 지지할 겁니다. 왜? 재벌을 진짜로 법제화한다니까. 신용하는 거 말고 그런 세상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4년이 남아있다는 이 참담한 현실에 여기 서 있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게, 서울 시민인 게 부끄럽습니다. 대통령 하나 저따구로 뽑아놔서 이게 뭡니까? 매일 대통령들이 재벌들과 언론들과 손잡고 술 먹고, 이게 대통령놀이 하는 겁니까? 왕놀이 하는 거죠, 왕놀이. 근데 저도 반성하고 우리 여기 계신 동지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저런 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이 나라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빨랐다면, 좀 더 깨어 있었다면 과연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 됐겠습니까? 국민들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국민들에게 깨우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죠? 나는 윤석열 씨가 아직 남아있는 4년, 그나마 그 자리 왕노릇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이제는 조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합니다. 이왕이면 재벌들 손 안 잡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선이 손 한번 잡아주니까 정의선이 어떻습니까? 기고만장입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차라리 그 시체말로 그냥 보이지 않는 선에서 뒤에서 그냥 재벌들하고 술이나 자시면서 노시는 게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를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전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이 사람 내 진짜 누군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잘못하면 사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과를 못해. 아니 초등학생들도 사과합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제 아들한테, 제 아들 뺨때기 한 대 잘못 때렸다가 제가 사과 크게 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때리긴 했는데 제가 바로 사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차 이거는 아닌데. 사과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윤석열 씨는 그 뭐 박순자 교육부총리 그때도 지가 말끝냈다가 박순자가 총대 메고 갔다가 결국 박순자가 사망하고 지는 사과를 안 했어. 이번에 또 뭐 노동개혁 얘기하다가 뭐 69시간 나오니까 뭐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 또 헛소리 하대. 그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지가 얘기했어. 지는 안 한 것처럼 얘기하대. 사과 안 해요. 우리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뭐 본인이 사과하고 뭐 책임자 좀 처벌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본인은 사과를 절대 안 해. 뭐 요번에 일본 갔다 온 문제도 본인이 사과하면 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합니다. 뭐 어제죠? 워싱턴 포스트. 저는 그 단어가 뭐 일본을 지칭했다고 하더니 결국 저는이라고 나왔어요. 뭐 얘들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에요 도대체. 아니 지가 좀 전에 한 말도 기억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 땅에 살고 있는 거고 대단히 부끄러운 거죠.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겁니다. 일본 문제 그렇고 이태원 참사 그렇고 이게 보통 일은 아닐 텐데 노동 참사 마찬가지입니다. 60사 사과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이지 대통령이라는 자가 거기 앉아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있습니까? 선거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머슴 된다. 머슴? 난 저렇게 센 머슴 처음 봤네. 아니 머슴이 주인들을 맨날 패고 다니네 여기저기서. 이런 머슴 세상에 있습니까? 나 이 사람 보면서 우리 여기 박미희 동지 있고 저도 이제 조만간 해고 다시 냅니다. 요번에 되면 한 3번째 나가는 건데. 문제는 그럼 과연 불법적으로 저 새끼들이 해고해도 우리가 갈 자리는 어딨냐 이거예요. 말로만 법치주의라는 자가 있는데 윤석열 씨 다 용인할 거거든. 자기네 편이 저지른 불법은 똑같습니다. 재벌들 가지고 있는 불법 음모 주장 윤석열 정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 시대에나 했던 그 불법 음모 조작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첩조치단 사건, 제주, 창원, 서울, 민주노총 난립니다. 이걸 정권이라고 지금 떠받치고 있는 국정원 좋아하죠. 국정원 지들이 거기서 노는 거니까. 그래야 돈 빼먹을 일 생기고. 이런데 무슨
진짜 웃음이 하도 나와서 제가 윤석열 씨 웬만하면 칭 안 하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씨라고까지는 제가 안 했습니다.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대통령 호칭 붙이기가 부끄러워서 도저히 내 머리로는 당최 아니 난 기자들도 희한해. 외신들도 뭐 요번에 뭐 시도포스트 기자는 잘했습니다만 기자들 진짜 있는 거 그대로 까야 합니다. 아니 뭐가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죄다 민주편 들던 방송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둘 사라지더니 요새 이제 남은 게 몇 개 안 되대요. 그죠? 언론도 그렇고. 그런데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윤석열이가 아무리 겁을 주고 강권을 쓴다고 해도 저희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저희들이 그대로 투쟁한다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나는 그날을 위해서 버티고 서 있을 거고 또 우리 박민희 동지나 저는 비록 불법적으로 해고당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법치주의가 있는 그러한 세상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버텨서 그 법치주의 볼 겁니다. 법치주의인 척하는 가짜 대통령 말고 정말 법치주의 살아가는 민주적인 공화국의 대통령이 나오는 그날을 볼 때까지 있을 겁니다. 또 현대기아차 재벌이 불법 주작 음모로 많은 해고자를 양산한 것도 사실입니다. 울산에도 아직 현대자동차 4명이 있고 비정규직 또 있습니다. 기아차에만 해도 저 말고 남아있는 인원이 6명이 더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해고자는 아닙니다. 조만간 해고 예정자라고 회사 애들이 아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해고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저기선이나 저쪽 입장이라면 저 같은 놈 살려둬서 뭘 하겠습니까? 빨리 죽여야지. 불법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미 3배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14억을 받았습니다. 회사로부터. 저 새끼들 그 돈 안 아까워합니다. 저 새끼들 요번에 징계 해고한다는 거는 작년 9월에 했습니다만 제가 고법 승소했을 때 바로 얘기 나왔습니다. 다시 징계 해고하겠다. 그래도 요거 이루어지기 이제 거의 2달 됐네요. 2달 전에는 이제 돈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제가 그런 얘기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가서 전에 한 100억 정도 주면 내가 좀 생각해 본다고. 제가 진짜로 100억 주면 저 여기 사표 내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90억은 우리 전에 뒤에다 갖다 던져놓고 10억은 저도 제 마누라한테 주고 노가다를 뛰어다니고 뭘 해야 되지 그러려고 했는데 저 새끼들이 차마 그거는 공개적으로 한 거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했으면 아마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누구 돈이냐? 여기 있는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모든 노동자들의 돈이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 우리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잘 나가는 기업이라서 국민의 세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세금 감면해주고 모든 게 그게 다 세금입니다. 진짜 현대기아차도 세금이 우리 대한민국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허연구 부위원장님 얘기하셨습니다만 국민연금이 30 몇 %가 갖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정의선이 10% 조금 넘을 겁니다. 그것 갖고 주인 행사하는 겁니다. 실제 노동자의 거 맞고 국민의 거 맞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런데 가짜는 새끼가 지금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죠. 뭘로? 저 임원 계약직 노동자 개새끼들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따까리처럼 만들어서 하는 거죠. 특히 여기 서 있는 서초경찰서, 서초구청 다 따까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기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알바생들 많습니다. 알바생들은 죄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 아시고 저도 압니다. 저희들이 알바생한테 욕할 건 아닙니다. 그 알바생을 고용한 정의선 이 새끼가 문제인 거고 이 알바생을 위시해서 그 데리고 조작하고 있는 여기 몇 놈들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문제인 거지 이 알바생들은 죄가 없어요. 오히려 이 알바생을 보면서 제가 아픔을 느낍니다. 참 우리 기성세대에 우리가 잘못하는구나. 왜? 우리가 진작에도 재벌개혁했고 이랬다면 저 알바생들이 알바하러 나왔겠습니까? 공교육 제대로 받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살았겠죠. 정상적으로 사회 지출해서 사회인으로서 오히려 국가에 이바지하면서 세금 내고 살아왔겠죠. 우리가 그거 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알바생들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파요. 제 아들 뻘입니다. 저 나이 58세입니다. 제 아들 뻘이에요. 제 아이들 군대 다 갔다 왔어요. 큰 아이 27이고 작은 아이 23인데 이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기성세대인 우리는 과연 뭘 했던 건가. 저도
88년 입사 이래 지금까지 이 활동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 제 되돌아보면서 제 반성 많이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오랜 기간 35년 기아자동차를 다니고 35년간 활동한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했나. 사회 곳곳에 보이는 이 암초들이 다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내가 좀 더 뛰었다면, 내가 좀 더 강고한 투쟁을 했더라도 그럼 과연 이렇게 됐을까. 반성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뭐 갱년기가 와서 반성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도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하는 그날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투쟁해야죠. 투쟁할 겁니다. 나는 우리 박미희 동지가 참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갸녀린 몸으로 버티는 겁니다. 10년. 우리 웬만한 해고자들, 남성 우리 노동자 동지들도 잘 못 버텼습니다. 실제 한 25년 전쯤에 우리 여기 김용희 동지 있습니다. 저 우리 김용희 동지하고 전에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참 못 버티신 분들이 많았어요. 또 그걸 견디다 못하다 결국 이승을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도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저도 뭐 여러 번 죽을까도 생각해봤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죽는다. 내가 절대 죽어도 내가 저 개새끼들한테 진짜 총알을 맞아서 죽는 안 있으면 이렇게 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박미희 동지 같은 경우는 진짜 저 가느린 몸으로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부산 사람이 서울 와가지고 뼈아래 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10년째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 이거 진짜 말이 됩니까? 나는 우리 동지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해고돼도 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미희 동지는 도대체 왜 해고시켰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박미희 동지 해고시켜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해고를 시켰어. 해고를 시켜가지고 10년째 저러고 있는데 완전히 투사 중에 가장 센 그것도 완전 전사를 만들어놨어. 현대기아차가 이제 전사 이제 그만하시고 투사 그만하시고 돌아가게 현대기아차 그 정의선이가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어차피 너 재벌개혁 안 해도 현대기아차 그룹은 전문경영사로 갈 거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물러나거든. 물러나기 전에 진짜 나이 어린 네가 좀 좋은 일 한번 해고 갔으면 좋겠다. 난 그러길 바란다. 그래야 한마디 저 딸 잘 살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해. 세상에서 나에게 내가 지은 죄가 과연 내가 안 받는다서 안 받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의사라 나한테 맨날 개보다 못한 놈 개새끼 소리 듣지 말고 머리털 이제 그만 빠져야지. 내가 보니까 머리털 죄 빠졌어. 이 새끼가 더 많이 빠졌어요.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립니다. 4살인가 뭐 이렇게 어린데 이 새끼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어. 볼 때마다 더 빠졌어. 얼마나 그게 잔머리 굴린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정권에 대해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노동자를 더 짜볼까, 어떻게 하면 내 돈 지킬까, 어떻게 하면 저 돈을 훔쳐올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 머리털 죄 빠지지. 오히려 회사를 위한 사람은 박미희 동지가 맞습니다. 내부 고발 정상적인 거예요.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내부 고발한 건데 오히려 잘나가지고 희한한 일을 만드는 거죠. 저 같은 놈은 잘라도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회사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드려도 되려고 하는데 회사가 폭력으로 저희 노동조합 저희 저 처음에 80년대 할 때 제가 88년에 입사했지만 거의 폭력으로 나왔거든요. 저도 폭력으로 왔었던 사람입니다. 저 새끼들이 이거 다 때려부시면 내가 똑같이 거기 가서 쟤네 건물 다 때려부시고 이런 사람이에요. 저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를만도 합니다. 근데 뭐 현대기아 입사하고 나서도 제가 한 3번 정도 저 사장차 부수려고 했더니 사장차를 안 가르쳐줘가지고 임원진차 6대 날라가고 다 부셨습니다. 제가 다 물어줬습니다. 뭐 17시간 라인 전체를 끌어가지고 뭐 2등급만 한 300억 날라갔다고 그래요. 개새끼들도 한 10억만 주면서 저희 노동자도 건강권 그 건강권 때문에 사고 난 거거든요. 그랬으면 내가 눈 감았을 건데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번 같은 경우도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86% 작년 전년비 대비 3조 5천억 나옵니다만 저희들에게 돌아올 파이는 없을 겁니다. 투자해야죠. 감가상각비 다 빠질 텐데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매번 파이 키워서 나눠먹자 거짓말인 거 뭐 다 아시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현대기아차가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정말 주주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하는데 문제는 주주가 문제예요. 주주가 국민연금이 졌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 말은 뭐 우리 국민 거지만 실제는 누구 겁니까? 거의 대통령 손아귀 노는 거죠, 그죠? 경제수장들이. 그러니까 이따구 새끼들 불법 저주로 해도 그대로 내비두는 거예요. 행사 못하고. 물론 뭐 법으로도 행사 못하게 막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말 그대로 어험 한 번만 하면 갈 텐데 어험을 거꾸로 해.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이 불법 저주 다 봐주고 있어. 삼성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그 이재용 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외국 자본 지분이 굉장히 많아져. 우리 박미희 동지가 하여튼 이 복직을 저는 뭐 이미 여기에 바치고 평생 살아온 사람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회사를 위해서만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해고시켜놓고 저 새끼들이 참 나 진짜 뭐 내 머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미희 동지가 정말 원직 복직하는 그날까지 같이 서초동 바닥에서 울고 또 웃으면서 투쟁 전진하겠습니다. 투쟁 구원하겠습니다. 해봐! 살인이다! 전원복지! 시시하고! 신경투쟁! 끝장내자! 저거는 살인이다. 선언복직 쟁취하고 10년 투쟁 끝장내자. 10년 투쟁 끝장내자. 투쟁! 이 힘찬 발언. 네, 이만재 동지를 보실 때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해요. 예. 너무나 멋진 말씀 힘차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느덧 지금 7시가 넘었고 오늘 이 집회가 끝나면은 이 뒤에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김수진 동지시죠? 예, 오늘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끝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재 동지는 사실은 제가 왜 해고됐는지를 정확히는 몰라요. 지금 다음번에 예, 다들 아시죠? 저만 모르는 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박미희 동지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장례를 치른 정우영 열사도 그렇고 해고된 사유들이 참 어이가 없죠. 김용희 동지도 그렇고 노조 만들려고 시도했다. 노조 만들었다. 그래서 해고가 됐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내부 고발 회사를 위해서 회사 방침대로 내부 고발을 했는데 해고가 됐어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이없음에 항의하고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것이죠. 박미희 동지 모시고 결의에 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만 10년이 다음 달에 만 10년입니다. 저도 이게 10년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시작 못했을 겁니다. 정말 10년이라는 세월이 이게 이제 생활이 돼버려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걸어갔다가 지금은 세월이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지들과 함께하는 이 투쟁 세월이 마라톤처럼 뛰어가기 때문에 결국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혼자였습니다. 혼자일 때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둘이서 집회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고 단체가 집회를 하는 단체들을 보면 투쟁이 너무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모진 세월 양재동에서 버티고 나니 지금 비록 저희 가족들이 부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거 빼면 이제는 제 생활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참 이상한 회사입니다. 회사의 규정대로 내부 고발을 했는데 그 내부 고발을 하면 내부 고발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책임감 없고 아무리 말을 했지만 말이 앞뒤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저희 영업사원들한테 잘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해라 계속 해왔던 것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내부 고발한 저만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짓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해결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5월 말에 해고되고 처음 올라온 날이 10월 11일입니다. 자기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약속한 9월 중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방송국에 연락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회사 앞에 와서 집회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방송국에 연락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결국 회사 앞에 올라왔습니다. 자기들이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아니 그 이전부터 뭘 잘났다고 다 민영사입니다. 가지고 돈뿐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을 줄 알고 지금까지 민영사 또 민사 지나고 나면 또 민사,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말 제대로 된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 너무나도 올라와서 1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이 대기업들 보호하느라고 다 망가지고 제대로 된 곳 한 군데도 없다고 제 가슴, 제 심장에 그 내용이 다 박혀있고 제 머리에서 그 중심에 전 똑똑히 보고 느끼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똑바른 데 없습니다. 서초경찰서, 서초구청 세벌의 앞잡이들입니다. 세벌이 시키면 언제라도 달려와서 불법적으로 집회하는 자들 괴롭힙니다. 알박기 집회, 인권위에서 2번 알박기 집회 아니라고 권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집회 아니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랍니다. 저러고 있습니다. 저만 쫓아다닙니다. 저기에 있다가 제가 이쪽으로 오니까 이제부터 여기가 봉두지가 됐습니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철조망 여기에 있고 저기에도 철조망이 있습니다. 앉아서 보일 겁니다. 여기에 관제탑, CCTV 관제탑입니다. 또 이 뒤편에 가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대차한테만 저 짓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제가 건의기에 갔습니다. 건의기에서 저거 없애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교통과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없애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책임자 처벌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지금까지 없애지도 않고 저 몰골로 저기는 새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제가 저 하나로마트 앞에 가서 비둘기들 보면 전시 발이 다 잘려 있습니다.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조망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현대차 하나로마트 그 사이에 철조망을 다 쳐놨습니다. 언제 쳐졌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유성기업 동지들이 해결을 안 하니까 한 번은 몇 명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본관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화분을 다 높이 만들고 철조망 다 만들었습니다. 정작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말 못하는 새들은 저기에 발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애지 않습니다. 정의선이가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애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왜 거짓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너 저거 좀 쳐줘 한다고 쳐주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으면 공무원들이 앞뒤 없이 기업이 원하는 대로 어떤 불법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만재 동지가 해고가 될 듯 말 듯 지금까지 한 달 넘게 해왔습니다. 해고되면은 여기서 원 없이 한번 같이 투쟁해보자고 결의도 했습니다. 이만재 동지가 만약 해고가 된다면 앞으로 양재동은 거의 즐거운 투쟁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말 해고될 이유가 없는 사람을 해고를 시켰을 때 당당하게 끝까지 즐겁게 투쟁할 수 있습니다. 저 이제 곧 11년으로 치달을 겁니다. 이만재 동지 3번째 해고될 겁니다. 겁날 거 없습니다. 멋지게 내보고 말자 문제 해결
해고자 전원 복직 향해서 힘차게 투쟁하며 이 잘못된 대기업 향해서 힘차게 외치며 즐겁게 투쟁하겠습니다. 동지들 오늘 가수가 안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이 오셨고 어떨 때는 또 이래 많이 오시는데 오늘 가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금 서운한 그런 면이 있지만 또 다음에 우리가 즐거운 투쟁판으로 만들어서 동지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때 더 즐거운 투쟁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동지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치고 함께 식사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박미 동지의 힘찬 결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박미 동지 낮에도 저쪽에 갔다 오셨죠. 저 양천구에서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택시 노동자 방영환 동지라고 계세요. 네, 그분도 노조 만든다고 하다가 잘렸다가 해고됐다가 복직은 했는데 복직하고 나서 월급이 100만 원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100만 원이 나오는가도 모르고 할 일을 다 하고 그랬는데 그 100만 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또 이렇게 거기에 항의 집회를 하고 계신데 낮에는 거기에 또 연대를 다녀오셨습니다. 네, 역시 연대 천사 박미 동지시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하고 귀한데 특히 그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 또 계세요. 네, 이영호 동지 여기 계시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아마 지금도 완쾌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집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충렬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최 선생님은 지금도 배에 바늘을 꽂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그 아마 무슨 약물 주사약 같은 게 지금 투여되고 있는 건지 아직 의사가 태어나지 말라 그랬는데 아마 의사 말 안 듣고 지금 나오신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 열정에 감탄하는데 의사 말은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파업가를 힘차게 부르면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